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를 했다가 어제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장관 해임을 요구를 했는데 해임하지 않고 지금 사임을 수의한 것.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이제 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네. 문책을 해서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발동한 건데 그 건의는 했더라도 예. 내가 발동한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그런 논리 같아요. 책임 소재 때문에.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자기의 생각이지만 뭐 참모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 참모에게 일단 뭐 책임을 문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뭐 한 건데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해임이 아니라 이게 의원 면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표를 내니까 자발적으로 난 그만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를 수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수용하기 힘들죠. 예. 어떻게 저런 사람 그리고 오늘 뭐 출국하네 마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 있게끔 뭐 대통령께서 그냥 허용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 국민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거는 해임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현 장관은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본인이 보니까 확신범 같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구구의 결단을 내렸다 하면요.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임을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해임이 되거나 그와 상관없이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차이는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직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내가 했고 잘했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자르냐라고 하는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자르지. 다만 나하고 중앙고 선후배였다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오히려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정확한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이 사항들이 우리 국민 또 우리 군,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친 한 번에 본인의 실수에 대한 반추하고 있지도 않다.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국민들은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엄이 해제된 후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중진들은요,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에 경고하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 있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 있을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우리 당을 아주 우스운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 경고 수단으로 계엄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홍석준 의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예, 일단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단은 헌법 태도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의 어떤 각종 어떤 탄핵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국정 마비시키는 이런 어떤 면을 분명히 이제 부각시키시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석과 정치적인 어떤 판단 여부는 이제 달리 이제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는 어떤 후폭풍은 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그런 후속적인 어떤 결과까지도 조금 생각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대다수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확실한 것은 결국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탄핵으로 이제 결국 기결될 건데 과연 저는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고 지금 탄핵하려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계속해서 어떤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
비상계엄이 그런 어떤 예. 민주당의 의도에 조금은 가속화시키고 좀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성민 최고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성이었다라고 해도 문제고 경고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2024년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해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선택이고요. 뭐 헌법의 틀 안에서 법의 틀 안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뭐 대통령실 측에서는 외신에 설명했다라고 하던데 네네네.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일단 절차가 너무나 허술하고 적절치 못했습니다. 네네. 일단 헌법의 이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이 전시입니까? 사변입니까? 또는 국가 비상 사태에 준하는 어떤 정말 그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는 그런 사태냐? 아니죠. 네. 예산안 삭감을 가지고 민주당 탓을 하면서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시는데요.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장이 10일까지 협상하라고 기한을 줬어요.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되면 정부에서 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 뭐 국회에 통고가 안 왔던 것도 그렇고 뭐 국무위원들을 뭐 거치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반대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극소수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과연 헌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된 게 맞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그 사유도 꼽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도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척결. 저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목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요.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